네, 안녕하십니까. 구흥고등학교 수학교사 강성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3단원 명제와 조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여기 제목을 수정을 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명제와 조건 4-3단원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명제라는 단어랑 조건이라는 단어를 배울 건데요. 그 두 개를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제 같은 경우는 참과 거짓을 판별하고 조건 같은 경우는 진리집합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어떤 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명제에 대해서도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가장 먼저 명제와 조건 그리고 진리집합에 대해서 뜻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째, 명제라는 거와 조건이라는 거의 공통점은 문장이나 식이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명제도 문장이나 식이고요. 조건도 문장이나 식이에요. 근데 명제라는 거는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여기서 선생님은 이 분명이라는 거에다가 좀 포인트를 주고 싶고요. 조건이라는 거는 문자의 값? 문자라는 게 나오나 봐요. 문자라는 거에 선생님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은 3은 홀수이다. 3은 홀수인가요? 3.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홀수가 맞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제라고 할 겁니다. 1 더하기 4는 6. 이번에는 한글이 아니에요. 수학적인 식으로 써 있는데 사실 한글로 표현도 할 수는 있어요. 1 더하기 4는 6이다 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이거는 명제인가요? 일단은 틀린 말 같아요. 1 더하기 4는 6이 아니라 5이거든요. 선생님 이거 거짓이니까 명제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이나 거짓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명제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명제가 됩니다. 자, 조건이라는 거는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문자의 값, 여기 보면은 x는 이라는 표현이 써 있죠. 그래서 조건과 명제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자가 있냐 없냐. 문자가 있냐? 조건이고요. 문자가 없냐?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제와 조건 구분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문제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제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는데요. 명제라는 거는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한대요.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명제에 대해서도 했으면 조건에 대해서 하나 해야겠죠. 조건의 진리집합을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조건이라는 거는 문자에 뭘 넣으면 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숫자를 넣으면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게 조건입니다. 그때 무조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거를 싹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오로지 조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다. 명제에는 참이 되게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애초에 참, 거짓이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으니까 명제는 끝. 조건은 참과 거짓을 만들 수 있는 게 문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때 참이 되게 하는 것만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에서요. 명제하고 조건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명제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 조건은 진리집합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문제가 나올 건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제와 조건을 구분하시오. 선생님이 명제 조건 구분하는 거 아까 그랬습니다. 명제라는 거는 바로 분명하게 참거짓을 판명할 수 있다. 조건이라는 것은 문자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중요한 팁은 x가 있냐 없냐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x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얘를 조건, x가 없냐? 그럼 우리는 명제라고 할 겁니다. 보세요. 자, 지금 요거 x 있습니까?
없죠. 얘는 명제입니다. 아무래도 얘는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2 곱하기 3은 5가 아니라 6이죠. 자, 거짓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F라는 거는 여러분들 false라는 영어예요. 거짓이라는 걸 선생님이 그냥 F라고 썼습니다. 만약에 참이었다면은 T라고 써서 true라고 썼을 겁니다. 참. 자, X제곱은 9이다. X가 있습니까? 조건입니다. 자, 지금 얘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3 더하기 8은 10보다 크다. 이거 조건입니까? 명제입니다. X가 없거든요. 자, 명제인데요. 3 더하기 8, 11입니다. 11은 10보다 큰가? 맞네요. 참인 명제였습니다. 자, 이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X가 있으니까 얘는 역시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명제와 조건을 구분하는 거 해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명제의 참거짓도 한번 판별해 보겠습니다. 명제의 참거짓. 역시 여러분들 보세요. X라는 거 보여요? X 없죠. X가 없다는 거는 이게 셋 다 조건은 아닌 거 나왔어.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자, 7은 2의 배수입니까? 2의 배수라는 거는 2, 4, 6, 8 쭉쭉쭉 나가는 건데요. 7은 2, 4, 6, 8에 포함되지 않아요. 확실하게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명제, 거짓인 명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2의 10제곱, 와, 2를 10번 곱했으면 정말 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큰 숫자이다. 참인가요? 선생님은 2를 한 100번은 곱해야 크다고 할 거야. 선생님은 2 99번 곱해서 작다고 할 건데? 사람에 따라서 얘를 크다 작다라고 말하는 게 분명하지가 않죠. 얘는 분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명제가 아니다. 자, 조건은 아닌 거 확실했어요. X가 없었으니까. 근데 얘가 참거짓도 확실히 못 말하니까 얘는 명제 자체가 안 됩니다. 명제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정사각형은 양쪽이 다 똑같고 90도인 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또 직사각형은 이렇게 길쭉한 네모인데 그러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맞습니까? 얘는 얘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판별하는 팁은 야, 얘네 둘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냐 아니면 애매하냐. 아까처럼 크다 작다는 되게 애매해요. 근데 얘는 이거이다, 얘는 이거이다 되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명제라는 건 여러분들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참거짓 판별했고요. 이제 세 번째 조건이라는 거에 진리집합을 찾아볼 건데요.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U, X, 바, X는 자연수, 이거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은 1, 2, 3 자연수니까요. 5, 6, 7, 8, 9, 10, 11, 12 엄청나게 많은 이 숫자들이 싹 다 U의 집합이 되겠죠. 자, 똑같은 거를 원소나열법으로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조건 X는 X가 있네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X가 있죠. 자, 조건 X는 10 이하의 소수이다. 자, 선생님 한번 1 넣어볼게요. 1은 10 이하의 소수인가요? 아닙니다. 1은 소수가 아니에요. 2 이상인 숫자부터 합니다, 우리. 2는 10 이하의 소수인가요? 맞습니다. 2라는 거는 진리집합에 포함됩니다. 3은요? 맞습니다. 4는 10 이하의 소수가 아니고요. 5는 맞고요. 6은 아니고요. 7 맞고요. 8 아니야. 9 아니야. 10 아니야. 11 이제부터 11도 소수는 맞는데요. 10 이하의라는 조건을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 이 4개만 진리집합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Q 한번 볼까요? 2보다 크고 자, 얘 한글로 표현하면은 X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자, 1부터 넣어볼게요. 1은 2보다 크고 땡. 2는 2보다 크고 안되죠. 3은 2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맞습니다. 4는요? 맞고요. 5, 6. 6은 2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맞네요. 7, 이미 6을 넘어버렸으니까 이제 안되겠죠.
3, 4, 5, 6 이 네 가지만 U에서 조건을 만족하면 참이게 만드는 숫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3, 4, 5, 6으로 진리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조건이 P이면 소문자로 쓰고요. 진리집합은 보통 P 대문자. 조건이 Q라고 쓰면은 진리집합은 대문자 Q라고 쓰는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자, 우리 학습 목표 두 번째, 모든 어떤에 가기 전에 명제와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되게 간단한 부분입니다. 명제 P가 있어. 그때 P가 아니다 라는 표현을요, 우리는 그 명제 P를 부정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부정. 아니다 라고 얘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호로는 여기 앞에 보면은 이렇게 물결이 있죠. 명제 P에다가 물결을 쓰면은 명제 P가 아니다. 우린 영어로 not P라고도 읽습니다. P가 아니다, not P. 간단해요, 여러분들. O는 정수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부정을 하면은 O는 정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3 더하기 4는 8이다. 자, 이것도 한글로 하면은 3 더하기 4는 8이다. 부정을 하면은 3 더하기 4는 8이 아니다. 자, 이걸 다시 수학적으로 쓰면은 3 더하기 4는 8이 아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3 더하기 4는 8이 아니다. 자, 5는 정수이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여러분들? 5는 정수가 아니다. 자, 5는 정수가 맞아요. 아까 맞다고 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니다라고 한 거는 거짓이 되겠죠. 자, 3 더하기 4는 8이다. 거짓이었습니다. 3 더하기 4는 8이 아니다. 그거는 참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걸 보니까 좀 드는 생각이 있어요. P가 참이었으면 not P는 거짓이 되고 P가 거짓이었으면 not P는 참이다. 그러니까 얘가 참을 부정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을 부정하면 참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이번에는 부정에 부정을 하면 다시 자기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을 뒤집어 볼게요.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 조건의 부정이라고 하고 기호도 not P를 똑같이 씁니다. 일단 전체 집합 U가 X인데 X는 12의 약수야. 원소나요법으로 표현을 해야 편하거든요. 자, 써볼게요. 1이랑 12, 2랑 6, 3이랑 4. 다 찾았습니다. 자, 1, 2, 3, 6, 12 중에서 3보다 큰 거 뭐 있죠? 3은 같잖아. 안 돼. 4, 오케이. 6, 오케이. 12, 오케이. 자, 진리집합을 구하면 4, 6, 1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조건의 부정은 3보다 크다의 부정은 여러분들 주의해야 하는 게 이렇게 쓰면 틀려요. 3보다 크다? 아, 그러면 X는 3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틀립니다. 3보다 크다에는 3인 거는 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3인 것도 부정했을 때는 이제는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냥 작다 쓰면은 얘는 틀려. 작거나 같다 해야 맞는 거야. 자, 진리집합 구해 보겠습니다.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1은요? 3보다 작거나 같죠. 2는요? 3보다 작거나 같죠. 3은요? 3보다 작거나 같죠. 4는요? 이제 넘어섰어요. 1, 2, 3만 되겠네요. 자, 진리집합 구하면 1과 2와 3만 되겠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P는 4, 6, 10이었어요. 4, 6, 12. 근데 이번에 부정의 진리집합은 4, 6, 12를 제외한 1, 2, 3인 거죠. P의 여집합으로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있던 진리집합의 완전 반대가 다 우리가 부정한 조건의 진리집합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한번 집중 한번 해주세요. 자, 전체집합 U일 때 조건 P의 진리집합이 P라고 하면은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나중에 이런 실수한다, 얘들아. 진리집합도 not 진리집합이라고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은 완전 틀린 표현이에요. 이 not이라는 표현은 명제나 조건 앞에만 붙이지
집합 앞에 붙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틀린 표현이라는 거 주의해주세요. 자, 우리 마지막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모든이나 어떤이 포함되어 있는 명제의 참고짓을 판별하면 되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 모든 꽃은 봄에 펴. 이거 되게 위험한 말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할 수 있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어떤 꽃은 겨울에 펴. 이거 너무 되게 소극적인 표현 아닌가요? 뭐 한두 개 피는 거 있겠지 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모든 꽃은 봄에 펴. 이거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동백꽃이나 수선화나 한라는 겨울에 핀대요. 그러면 해리가 이렇게 말한 거는 지금 이 동백꽃과 수선화와 한라는 무시한 발언이겠죠. 자, 해리는 지금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해리는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어떤 꽃은 겨울에 펴. 응? 어떤 꽃은 겨울에 펴. 너무 좀 소극적이긴 한데 동백꽃이 겨울에 피잖아. 동백꽃, 어떤 꽃, 동백꽃은 겨울에 펴. 병우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두 개는 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이 모든이라는 표현 그리고 어떤이라는 표현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모든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하여 이런 거는 명제 나오면 일단은 괄호를 탁 쳐주세요. 일단 요거는 우리가 빼놓고 생각하겠다. 그리고 이 뒤에는 무조건 조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은 거는 이게 처음에는 조건으로 보였는데 여기 앞에 모든 어떤 이런 표현이 붙는 순간 이제 얘는 우리가 명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명제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야? 참 거짓을 판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자, 모든이나 어떤이 조건 앞에 붙는 순간 걔는 명제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과 거짓 판별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이 포함된 명제이고요. 어떤이 포함된 명제예요. 이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이 포함된 명제, 선생님 일단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거짓 보이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참 보이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이라는 거는 그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전부 다 맞는지 일일이 체크를 해야 참인 게 되는 거잖아요. 되게 위험한 표현이잖아요. 자, 내가 조사를 했더니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에 있는 거 싹 다 돼. 그러면은 우리는 걔를 참이라 하겠다. 이거 되게 힘든 표현입니다. 싹 다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아요, 보이기가. 근데 모든에서 거짓인 거로 보일 때는 쉬워요. 얘가 전체가 아니면 된다는 표현은 하나만 걸려. 하나만 아닌 거 찾으면 바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좀 쉽죠. 아까 참인 걸 보이려면은 전부 다 하나씩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하나만 아닌 걸 찾으면 우린 거짓인 걸 알기 때문에 거짓 보이는 게 쉽습니다. 하나만 아닌 걸 찾아 그때 이 하나를 우리는 발레라고도 얘기합니다. 발레. 이 명제가 거짓이 되게 하는 하나의 예, 발레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어떤이 포함됐을 때는요, 참 보이는 게 쉬워요. 어떤이 포함됐을 때 참 보이는 방법은 어떤 명제에 대해서 이거이다? 하나만 맞는 걸 찾으면 돼. 아까는 아닌 거였죠. 자, 이번에는 하나만 맞는 것 찾으면 돼.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구했는데 공집합만 아니면 돼. 진리집합에 원소 하나만 있어도 돼. 근데 이거는 이제 거짓 보기가 또 어려워요. 거짓을 보이려면은 전부 다 싹 다 아닌 걸 보여야 돼. 그러니까 어렵겠죠.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아까는 참인 걸 보이려면은
싹 다 맞는 걸 보였어야 되거든요. 전부 다 하는 건 항상 어려워요. 모든 회사는 참을 보이려면 싹 다 해야 돼요. 어려워요. 어떤 회사는 싹 다 아닌 걸 보여주면 거짓이에요. 그런 거 어려워요. 자, 모든 회사는 거짓 보이기가 쉽다. 어떤 회사는 참 보이기가 쉽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모든 x에 대하여, 모든은 선생님 이렇게 괄호 친다고 했습니다. 어떤도 괄호. 자, 모든에다가 여기 조건이 붙으니까 명제가 됐네요.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4이다. 여기서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4이다니까 모든은 거짓 보이기가 쉬워요. 자, 정수 중에서 제곱했는데 4 안 되는 거 하나만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정수 중에 0이라는 거 있죠? 0 제곱하면 4 되나요? 아니죠. 우리 0 아닌 거 찾았어요. 자, 거짓 보였습니다. 반례로 0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된 거고요. 만약에 진리집합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2하고 2야. 근데 얘는 모든 2잖아? 그럼 u랑 비교해봐. u는 0, 마이너스 1 다 돼야 되거든요. u랑 진리집합이 달라. 그래서 거짓이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자, 어떤 회사는요 참 보이는 게 쉬워요. 하나만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0 제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참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모든은 거짓 보이기가 쉽고 어떤은 참 보이기가 쉽다 했는데 딱 쉬운 것만 나왔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모든이 참이고 어떤이 거짓이라면 그 문제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이니까 공집합이랑 비교할 건데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랑 다르다. 다르니까 얘는 참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제하고 조건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명제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면 되고 조건은 진리집합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명제하고 조건을 부정시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마지막에 모든과 어떤이 포함된 명제를 참거짓 판별하는 것까지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았고요. 이제 학습지 풀러 가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